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입니다. 이민규 지음 던한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실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실행력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 스킬이라고 합니다. 실행력이 부족한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개인이든 조직이든 실행력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하면서 실행력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모든 가능성을 다 시험해 봤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용기를 주면서 실행의 해결책과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맵을 그리면 지름길이 보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자기 최면은 여러 실험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자신감으로 비합리적으로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낙관적인 생각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난관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밋빛 미래를 상상만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더 쉽게 좌절할 수 있고 상상 속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기양양하던 친구가 엄살 떠는 친구에 비해 성적이 더 나빴던 경우나 걱정을 많이 하는 과목에는 더 신경 써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자신 있는 과목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다 잘 될 거야 하고 상상하는 것 뒤에는 엄청난 노력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자기 최면이 설득력을 갖고 사람들 마음속에 파고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희망을 줍니다. 둘째, 위안을 줍니다. 셋째,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경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장애물을 예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실패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으면 답이 절로 나타납니다. 엉뚱한 문제를 푸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문제가 있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해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간과 경비가 가장 적게 드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대비책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돌발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도 갑자기 비나 눈이 내리면 운동하러 나가기 싫은 그런 때를 대비해서 결심을 방해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플랜 B를 세워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인에게 자신의 결심, 목표를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부를 좋아해 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은연중에 스스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일종의 뇌를 속이는 것인데요. 말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언행일치하면 믿을 수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셋째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스스로 한 말이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언행 불일치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므로 공개적 선언을 하는 것도 실행에 도움이 됩니다. 절박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못 말립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까닭은 그런대로 견딜 만하기 때문은 아닌지, 아직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절박해지거나 절실한 이유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선택은 순식간에 단순해집니다.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것인데요. 어떤 목표라도 절실한 이유를 찾아내서 절박한 심정으로 덤비면 그 목표는 이미 절반은 성취한 셈입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이유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더 넓게 규정하면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좀 더 넓게 규정하면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되고 시선과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규정하지 말고 크게 규정해야 합니다. 다르게 규정하면 다른 세계가 보이듯이 대출하는 책과 인터넷 검색어가 달라지고 즐겨보는 신문이나 방송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5년,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청소부 앤디가 있습니다. 항상 남보다 일찍 와서 청소하면서 틈틈이 독학으로 모스 부호를 공부하던 어느 날 전보 교환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시간에 전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교환원 이외에는 장비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고 전보를 받았는데 철도 회사 전신원으로 스카우트 됩니다. 여기서도 앤디는 독학으로 철도 운영 과정을 공부했는데요. 어느 날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합니다. 책임자랑 연락이 되지 않자
해고를 감수하고 철도 노선 변경을 전보로 지시해서 사고를 수습합니다. 그가 바로 철강왕 카네기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갖고 있으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그냥 자신을 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면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싶으면 나는 책을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단호하게 규정하면 우리 자신을 그쪽으로 몰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자신을 되고 싶은 사람으로 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자신을 더 크게 규정하고 이미지를 다시 정의하고 나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해보면 예스가 쉬워집니다. 무의미한 요청에 노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시간 낭비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실행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요청이나 유혹에는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퇴로를 차단하면 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레미제라블과 노트르담의 곡주를 쓴 작가 빅토르 위고는 글을 쓸 때면 하인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맡기고 해가 진 다음에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나폴레옹도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 위해 북한에게 건너왔던 다리를 불지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도망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두리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빅토르 위고와 나폴레옹처럼 아예 도망치지 못하도록 방법을 마련해 놓으면 태도나 행동도 달라지기에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열심히만 살지 말고 부가가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중요한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일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훗날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남다르게 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결국 이루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일과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불쾌한 일, 기분 나쁜 사람들을 생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만을 생각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라고 했습니다. 관심 있는 게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물론 목적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목표만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던 그 일을 목표와 관련시키고 목표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표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게 되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끌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1%라도 매일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목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목표를 생각하고 할 일을 떠올려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목표를 떠올리며 그날 했던 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택해 목표를 생각할 시간으로 정해 두어도 좋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정해 두면 잊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미래를 위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와 관련된 기사 하나라도 읽고 그 분야의 책 한 페이지라도 읽어야 합니다. 하루 15분만이라도 10년 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비축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하루 1%의 시간만큼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한 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1.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 가시적인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갑자기 바뀌는 순간, 즉, 임계점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제사장인 레인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다고 하는데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 번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실행력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면 훨씬 더 실행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한 해결 방안 또한 실제적이고 명쾌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뒤로 미루고 실행하지 못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다양한 접근법과 실행력을 제시하고 있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간접 경험하면서 읽을 수 있기에 실행이 답이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안에서 실행의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